자, 오늘 드디어 공간좌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하 첫 시간부터 열심히 말을 했었는데, 기하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의 단원이 있다. 첫 번째가 이제 2차 곡선이고요. 그 다음에 평면 벡터. 마지막이 오늘 들어가는 공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곡선에는 우리가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뭐냐면은 포물선이랑 타원이랑 쌍곡선. 이렇게 배웠어요. 포물선이 뭐냐? 라고 하면 어떤 직선과 그 선 위에 있지 않은 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을 포물선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타원은 두 점으로부터, 서로 다른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 타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쌍곡선은 서로 다른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을 쌍곡선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 세 2차 곡선의 기본 방정식까지는 여러분이 막힘없이 술술술 튀어나올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 게 평면 벡터였어요. 평면 벡터에서는 우리가 이제 위치 벡터 했었는데, 위치 벡터가 뭐냐면은 시점이 원점인 그런 벡터를 위치 벡터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점을 원점으로 고정시키면 어떤 장점이 있냐 라고 하면은 우리가 아는 모든 벡터들을 하나의 위치 벡터에 대응을 시킬 수가 있었다. 그래서 뭐 벡터의 합, 벡터의 차 하면서 내적이라는 것도 했었고요. 벡터의 내적이라는 것도 했었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두 벡터의 크기 곱하기 두 벡터가 이루는 세타의 코사인 값을 곱한 다음에 절대값을 절대값은 아니죠. 네, 코사인 값을 씌워준 다음에 절대값을 씌워주면 되는 그런 값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사형이라는 것도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정사형은 어떤 물체를 평면 위에 수직이 되는 빛으로 쐈을 때 그때 생기는 그림자를 우리가 정사형이라고 했었다. 얘도 마찬가지 원래 물체랑 그림자랑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한 다음에 코사인 세타에다가 절대값 씌워주면은 정사형이 나오더라. 이렇게 평면 벡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게 공간좌표예요. 공간좌표가 뭐냐?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평면에서 그렸단 말이에요. 좌표 평면이라고 했었죠. 이제는 좌표 공간으로 갑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축을 2개를 썼었어요. 2차원이었거든요. 평면이었죠. 이제는 축을 3개를 씁니다. 축을 3개를 쓰면서 이 세 축이 만나는 점이 원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축을 보통 X축, 이쪽을 보통 Y축, 이쪽을 보통 Z축이라고 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보던 좌표 평면이 아니라 얘는 좌표 공간이 되겠습니다. 네, 3개의 축으로 공간이 만들어진 거를 좌표 공간이라고 하고, 그 다음 이 공간에 어떤 점을 제가 한번 찍어볼게요. 여기 찍겠습니다. 어떤 점 P를 찍겠습니다. 이 점 P는요, X좌표가 1이고요. Y좌표가 2이고요. 그 다음에 공간으로 오면서 점선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Z좌표가 3인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이 P의 좌표를 너가 한번 공간좌표로 표현을 해봐라 라고 하면은 P는 X, Y, Z 순서대로 쓰시면 돼요. X축은 1, Y축 방향 2, Z축 방향 3만큼 간 그런 점이다 라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얘가 점 P의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점 P의 공간좌표를 알게 되었으니까 다음으로 뭘 할 거냐면은 이 점을 여러 위치로 이동을 한번 시켜볼 거예요. 어떻게 이동을 시키냐면은 대칭 이동을 시킬 겁니다. P의 대칭 이동. 우선은 어떤 평면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볼 거예요. 네, 보시면은 좌표 공간에는 이 축으로 만들어지는 세 가지의 그런 평면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XY 평면이 있어요. 네, XY 평면. 말 그대로 X축이랑 Y축이 만드는 평면이라고 해서 XY 평면이라고 하고요. 제가 색칠은 지금 양의 방향만 했는데, 양수 쪽만 했는데 실제로는 이쪽이랑 이 뒤쪽까지 다 포함하는 X축, Y축 이 평면 모두를 우리가 XY 평면이라고 합니다. 얘는 Z가 0이죠. 이 XY 평면 위의 점들은 모두 Z가 0인 그런 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Z는 0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이게 XY 평면이 있고요. 그 다음이 YZ 평면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색칠은 양의 방향만 제가 지금 했지만 실제로는 Y랑 Z축이 만드는 여기 평면 전체를 YZ 평면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럼 YZ 평면 위의 점은 X좌표가 모두 0이에요. 앞뒤로의 움직임이 없잖아요. 다 여기 평면에 있기 때문에 앞뒤로 움직임이 없으니까 X좌표가 모두 0이다. 그래서 X는 0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평면은 여기 있겠죠. X랑 Z축이 만드는 XZ 평면이에요. 그러니까 네, XZ 평면. XZ 평면 같은 경우는 X축, Z축 여기가 만드는 모든 위의 점들을 말하고요. 마찬가지로 얘는 좌우로 움직임이 없죠. 그래서 Y는 0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뭐 할 거냐면은 방금 찍은 P 있죠? 요 점 P. 얘를 평면, 각각 XY 평면, YZ 평면, XZ 평면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XY 평면. 에 대해서 이동을 시키면은 얘가 요 파란 면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켰으니까 여기 요 거리만큼 이동을 해가지고 밑에 있을 겁니다. XY 평면 밑에.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시면은 X축으로 X좌표가 변함이 있을까요? 없죠. 마찬가지 Y축 방향으로 변화가 있을까요? 양옆으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만 위아래만 바뀌죠. 위아래만 바뀌죠. 누구의 좌표만 바뀐다? Z의 좌표만 바뀐다. 그래서 XY 평면으로 이동을 대칭 이동을 하시면은 1, 2, 마이너스 3 요렇게 대칭 이동이 된다. Z의 방향으로 바뀝니다. 맞고만. 그 다음 YZ 평면 가보실게요. 그럼 YZ 평면에 대해서 여기죠. 여기에 대해서 이동을 시키면은 P가 앞뒤로 이동을 하겠죠. 앞뒤로 이동을 하니까 누구의 좌표만 바뀐다? X의 좌표만 바뀐다. X의 부호만 반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XZ 평면, 뭐 ZX 평면이라고도 합니다. 이거 상관없어요. XZ 평면에 대해서 이동을 시켜보자 라고 하면은 XZ 평면은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면은 오른쪽 왼쪽 좌우로 바뀌겠죠. 그럼 좌우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니까 누구의 좌표가 바뀐다? Y의 좌표가 바뀐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면에 대해서 여러분이 대칭 이동을 시킬 수만 있으면 됩니다. 자, 다음은 평면 말고 축에 대해서도 대칭 이동을 시키거든요. 축은 지금 좌표 공간에 나와 있는 게 X축, Y축, Z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X축에 대해서 먼저 대칭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얘가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니까 여기 지금 가 있겠죠. 그러면은 축에 대해서 X축이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켰으니까 X좌표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요대로 움직이니까. 대신에 좌우도 바뀌고요. 위아래도 바뀝니다. 따라서 X축에 대해서 이동을 시키면은 X좌표 빼고 나머지가 모두 대칭 이동이 되어야 된다. 괜찮죠? 그 다음 Y축에 대해서 이동시키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되겠죠?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Z는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3 이렇게 좌표가 나오겠다. 그래서 뭐 별건 아니지만은 이거를 언급하고 가는 이유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로 나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근데 여기서 틀리면은 간다. 이 부분에서 틀리면은 안 된다. 라는 거를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두 점 사이의 거리. 예를 들어서 뭐 요렇게 좌표 공간에 두 개의 점이 있다고 칩시다.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라고 하면은 좌표 평면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거 A랑 B라고 두면은 A, B는 X끼리 뺀 거의 제곱 플러스 Y끼리 뺀 거 더하기 Z끼리 뺀 거 제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주시면 됩니다. 하면은 루트에 1 더하기 16 더하기 4 요렇게. 이유는 두 점이 뭐 요렇게 있다라고 치면은 얘네가 이루는 거리를 생각을 해보시면 잠시만요. 그림 그리기가 상당히 여기 일단 치면은 저는 그림 잘 그리시는 쌤들 정말 부럽습니다. 이제 요런 위치 관계거든요. 그래서 X축으로 방향이 지금 1만큼 차이 나는 거고 Y축으로는 방향이 4만큼 차이 나는 거고요. Z축으로는 방향이 2만큼 좌표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지금 여기죠. 따라서 여기 제곱, 여기 제곱, 여기 제곱 하신 다음에 다 더해서 루트 씌우면은 AB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기본적인 좌표 공간의 내용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용 하나만 더 할게요. 최단거리. 문제에서 어떤 두 점을 주고 그리고 뭐 축 또는 이거 평면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준 다음에 요 세 점을 지나도록 하는 최단거리를 구하라 라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대칭시키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A가 3,2,1 B가
이렇게 두 점이 있고요. 그래서 A랑 B가 있고 XY 평면 위에 점 P가 있다. 이때 너가 AP 더하기 PB의 최소값을 너가 한번 구해봐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충 제가 점을 한번 찍어보죠. 하나는 XY 평면에 대해서 요쯤 있고요. B가 대충 요쯤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둘 다 Z좌표가 양수기 때문에 XY 평면 위쪽에 존재를 하죠. 그 다음 XY 평면의 위에 있는 임의의 점 P가 있는데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두 점 중에 하나를 정합니다. 이번엔 B로 한번 가볼게요. 그럼 B를 지금 P는 XY 평면 위의 점이라고 했죠. B를 이 문제에서 나오는 XY 평면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키세요. 대칭이동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좌표가 어떻게 되죠?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AP 더하기 BP가 취소가 돼야 되는데 P가 어디에 있으면 되냐면요. A랑 이 B를 XY 평면에 대해 대칭이동시킨 B'에 대해서 A, B'을 이었을 때 XY 평면과 만나는 점이 있을 겁니다. 요 점이 P가 된다면 그러면은 지금 이 거리가 직선이기 때문에 무조건 최단거리겠죠. 보통 최단거리는 직선거리를 말합니다. 여기에 P가 된다면은 AP 더하기 PB가 최소값이 되겠다. 그래서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은 뭐 구해주시면 되냐면요. D를 XY 평면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킨 B'에 대하여 AB'의 길이를 바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은 얘는 1 더하기 9 더하기 8, 64죠. 요거의 제곱이니까 답은 루트 74 이렇게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간좌표상에서 최단거리까지 구하실 수가 있으면 되겠습니다.